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우리 지역 이슈를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제로 가볼 텐데요. 김제시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전북방송이 선정한 올 한 해 김제 지역 이슈를 정명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제시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최근 1조 454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엇보다 미래 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고 민생 예산에 방점을 찍었다는 게 김제시 설명입니다. 그동안이 시정 과제를 준비하고 토대를 닦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2024년 김제가 나아갈 시정 방향을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벅찬 도전으로 정하고 높은 곳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특수 제작 차량들입니다. 노약자나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차량과 초소형 소방 차량, 심지어 소방대원 대신 화재를 진압하는 원격 조종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특장차 집적화 단지가 조성된 김제에서 특장차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박람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여기에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합쳐서 기술 개발과 인증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원스톱을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원동적인 것들이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특장차 집적화 단지가 미래의 모든 특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성주 김제시장을 단장으로 한 무역사절단은 지역 내 특장차 생산기업인 HRENI와 미국 맥사가 7년 동안 5억 달러, 우리 돈 약 6,500억 원 상당의 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는 전기 구동 방식의 크레인과 견인 핸들러 제품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는데 수출액은 10억 달러 규모로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입니다. 백구 특장차 전문 단지에만도 31개 기업이 입주해서 450여 명을 고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특장차 기업 지방세 부과액만도 34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서 세수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환갑을 맞은 전북 도민체육대회가 김제에서 열렸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 만여 명은 육상과 축구, 야구 등 39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경기 결과 전주시는 35,552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 개최지인 김제시는 2위, 정읍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지역을 사랑하는 애양심과 서로를 위하는 배려심, 단결을 보여준 협동심은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도 이어졌는데 역대 최다 인원인 1,500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밭이 아닌 논에서 키운 논콩이 빗물에 잠겼습니다. 정부는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벼 대신 콩이나 가루쌀 등을 심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물 빠짐이 약한 논에 재배하다 보니 집중호우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현재까지 누적 강우량이 600mm가 넘는 극한 호우로 인해 정부 정책에 맞춰 재배하고 있는 5,415헥타의 논콩과 274헥타의 가루쌀이 6차례에 걸쳐 6일간 침수되었고 피해액이 확대되고 있어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김제 시만의 여력으로는 태부족한 현실입니다.
김제시 죽산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정부는 이후 추가 피해 조사를 통해 김제시 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 3월 김제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려다 순직한 성공일 소방관. 운구행렬이 지나는 길목마다 동료와 추모객 등 수백 명이 거수 경례로 예우했습니다. 보고 싶다 공이라 함께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오늘 너를 보내러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할게. 화재 현장에서 보여줬던 너의 고귀한 소방 정신을 남아있는 우리들이 영원히 가슴에 새기며 이어가도록 할게.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하소연에 다시 서슴없이 화마 속으로 뛰어들었던 성 소방관. 짧은 생을 뒤로했지만 숭고한 희생정신을 남긴 고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어서 순창 임실지역 올해 5대 뉴스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순창군 한 농협투표소에서 유권자 20여 명이 트럭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주소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실치즈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창군 구림농협조합장 투표소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일은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쯤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톤 트럭에 투표를 위해 줄지어 기다리던 사람들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사고 현장은 차량막이 무너져 내리는 등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A씨 등 4명이 숨졌고 함께 줄 서 있던 16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트럭 운전자 74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씨는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 상서 소화천 주변 모습입니다. 이곳 소화천 주변은 그동안 바위와 잡목들이 방치돼 있어 집중호우되면 하천이 범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마을에 이주를 준비하던 한 주민이 수해 예방을 위해 하천 인근에 놓여있던 잡목과 쓰레기를 제거하고 방치됐던 돌과 바위를 하천 지방에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이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서 쌓아 올린 석축을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제방석 쪽으로 쌓아 올린 돌들을 다시 하천 인근으로 되돌려 놓으면 수해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부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이 쌌다고 해서 그 불법으로 이렇게 원상복귀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걸 원상복귀를 하면은 하천부지에 있는 저 돌을 다시 뜯어낸다면 그 자체가 그 재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원상복귀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걸 누구를 위한 원상복귀입니까? 8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먹방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쯔양이 순창고추장 불고기 시식에 나섰습니다. 쯔양이 시식하고 있는 음식은 순창군이 유명 셰프인 이원일 씨를 초청해 지역 특산품인 고추장과 청국장을 활용해 개발한 특화 음식입니다. 고추장이 진짜 유명한 순창답게 진짜 고추장 양념 자체가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그 고기 두꺼운 고기랑 또 이렇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되게 풍미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개발을 해오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순창 많이 놀러 오셔서 또 남녀노소 좋아할 맛이니까 많이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창군은 쯔양과 같은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연계해 새롭게 개발된 특화 음식과 지역 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놓는 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셰프님 그리고 유명 먹방 유튜버 이런 분들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널리 알리려고 그래서 작정을 하고 지금 덤볐습니다. 임실군에는 지난달까지 3,230건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기탁됐습니다. 기부금 총액은 지난 4월 초 3억 원 돌파 이후 50여일 만에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임실군에 기탁된 코액 기부금은 3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임실치즈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임실을 생각하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기부액은 연간 500만 원,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되고 10만 원이 초과되면 16.5%가 공제되며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실군은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을 지역 복지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국제전 사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입니다. 전국제전 사격 러닝 타깃 부문 우승을 목표로 표적을 겨누고 있는 선수들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사격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선수들이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금메달을 따려고 가긴 했는데 북한하고 조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쏜 발들이 좋은 결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1등의 목표로 다 생각을 하고 다 경기를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올 한 해 지역 이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부안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부안군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로 곤욕을 겪었는데요. 자연재해와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등으로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부안 공용터미널 근처 번화가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은 드물고 거리는 한산합니다. 지난 5월 부안군은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매달 100여 명가량 인구가 줄면서 11월 말 기준 4만 9,200여 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인 지역에 배분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12만까지도 갔었잖아요.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앞으로 심각해요. 부안 격포항에 300명이 넘는 어업인이 모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예고에 정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고 국내 어민과 수산시장, 수산물 유통업자 등이 매출에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부안 지역 수산물 시장은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스스로 돌파구를 찾기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구책을 찾지 않는다면 이건 살아남을 수 없다. 일본 수입산이 6종인데 6종 모두를 판매 금지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부안 새만금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행사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입니다. 잼버리 대원들이 새만금에 온 지 일주일여 만에 짐을 꾸리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과 폭염 대책 미비 등으로 얼룩진 잼버리가 태풍 상륙을 이유로 조기 폐막한 겁니다. 잼버리 파행으로 정부 부처와 전북도, 부안군은 국민에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특히 부안군 공무원들은 잼버리를 빌미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권익현 부안군수는 LG 헬로비전 전북방송 인터뷰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2019년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 크루즈에 대해서 직원들이 알아야 우리 크루즈를 유치할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으로 보냈어요. 가면서 그 뒤에 꼭지에다가 잼버리 홍보도 붙여서 가라. 홍보도 좀 해라. 일부 언론에서 뭐라 했냐면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저 잼버리 홍보하러 가가지고 크루즈 탔다.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니다. 지난 7월 하루 동안 100mm 넘게 내린 비에 물을 흠뻑 머금은 논에 콩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부안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침수된 논콩은 1000여 헥타르로 지난해 부안군 전체 논콩 재배 면적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피해가 컸던 부안군 보안면과 진서면, 백산면은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그 외 농가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논콩을 수확한 농민들은 작황이 너무 좋지 않아 정부 수매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논콩 전량 수매 등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수매 기준 미달 논콩을 전량 매입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농콩 생산 농가는 정부 정책만 믿고 벼 대신 농콩을 심었다가 호울이 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수록 가계 부채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안군 곰소면에 수소 연료 전기 수송차와 트럭을 충전할 수 있는 제2호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2개의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는 겁니다. 충전소를 이용할 수소 청소차도 확대하고 농어촌 저상 수소버스 운행도 시작했습니다. 부안군은 2027년까지 400억 원을 투입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자족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군산시에서 수소를 가져오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부안군에서 직접 수소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수전에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공모 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 2024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025년 4월에 완공 계획입니다. 충전소 2곳에 수소를 공급할 계획.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이어서 전북교육청 뉴스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해 미래교육 수업 형태를 변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단계적 지원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기초 학력도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내년 말까지 스마트 기기와 스마트 칠판을 100%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서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 기기는 미래 교육의 수단이자 동반자입니다. 교실이 바뀌면 수업이 바뀌게 됩니다. 전북 미래교육 늦었지만 더욱 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 교육감은 이어 지난 3월 처음으로 기초학력 진단 검사 이후 향상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기초학력 신장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채경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생생한 수업,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전북 학교 수업 현장에 변화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과 스마트 기술이 혼합된 에듀테크를 활용한 1학생 1스마트 기기 보급을 통해 미래교육 시스템 전환에 나섰습니다. 2023년을 기점으로 전라북도의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 보급이 시작되는 만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 환경이 현장 중심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 학생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스마트 기기가 미래교육 수업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북 지역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집체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농촌 지역인 순창군 볶음면 일대에 임시 물놀이장이 마련됐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등 도시 지역 학생들이 참여하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준비하는 문화 행사에 도시에서 온 농촌 유학 가족들과 농촌 지역 거주 가족들 모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여기는 공부도 놓지도 않고 오히려 다양한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방과 후 활동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식물, 동물을 접하는 건 기본이고요. 너무 좋아하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도시 학생들이 자연과 생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농촌 유학을 할 경우 정착금 50만 원과 함께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서울시 교육청의 지원 사업이 농촌학교의 학생 유치에 큰 도움이 됐지만 서울시의회가 지원 중단을 추진하고 있어 급제동이 걸릴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지역과 동산초는 농촌 유학으로 인해서 학생 수 유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농촌 유학이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